네, 안녕하세요. 초등만 커뮤니티 상담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때 어떡하죠? 코너를 맡은 DJ 인호라고 합니다. 제 실명은 김인호인데요. 보통 요즘 사람들이 이노베이션 이러는데 그 앞글자를 따서 인호라고 불리고 싶습니다. 이 코너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설명하기 힘들었던 사연을 받아서 제가 대신 그런 답변도 해주고 같이 고민도 해주고 들어주는 코너이고요. 그러려면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예의겠죠. 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가장 전형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. 대학생 때까지는. 뭐, 생각해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는 명문 국립대학교를 나왔고, 그리고 요즘 뭐 이공계 이공계 이러잖아요. 저는 이공계 중에서도 이제 괜찮은 그 학과라고 불리는 기계공학과를 수석 입학을 하였고, 그리고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재미가 들려서 이제 경영학도 같이 전공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부모의 기대에 좀 벗어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그런 기계공학과 경영학의 전공보다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이제 저소득층 계층들 아이들이 교육을, 교육 기회를 잘 못 받는 것을 봤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할 수 있는 게 공부고, 그리고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였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더 낮은 자세로 한번 할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요새 이제 사회공헌이라고 부르고, 조금은 더 이제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23살 때 창업을 해서 지금 벌써 만 한 7년째, 8년째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이게 하나의 직업이었고요.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저의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관대로 계속 직업을 바꾸고, 그리고 하나를 또 이뤄나가고 또 직업을 바꾸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고민이 있지만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나중에 갈 거고요.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더 저보다 고민이 많을 거고 변동이 심할 겁니다. 그러한 고민들이 부모로서 하는 고민으로서는 당연하고,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도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코너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더 해소하려고 할 텐데요. 그래서 오늘은 사실 프리뷰에 가까운 거고요. 그리고 2월 달부터 매주 1회에 맞춰서 제가 사연을 받고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상담 분야일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부모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고민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. 결국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하는 걸까요? 인 것 같아요. 더 이상의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? 다 이제 구체적이고 다 곁다리겠죠. 근데 이제 그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제 나름대로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고 가치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어떠한 것들을 저한테 앞으로 계속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잠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,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어, 결국에는 부모들은 아이를 떠납니다. 어느 순간에 뭐 건강상 이유로 진짜 이별하든 아니면 결국에는 뭐 결혼해서 내보내든 어쨌든 아이는 떠나요. 저희한테.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? 나 없이도 소위 말해서.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부모 교육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한마디로 뭐 부모는 자식은 쉽게 말해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.
어느 순간 떠나보내야 되는 그냥 양육의 대상일 겁니다. 이럴 때,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고, 그런 것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. 저는 다행스럽게도, 살면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살질 않았습니다. 왜 살질 않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제가 IMF 세대입니다. 그 IMF 세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가족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죠. 빚쟁이에 쫓겨서 어딘가에 계속 도망다니셨어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,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온 건 바로 혼자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자연스럽게 그 순간에 일어난 거죠. 타의적으로. 그런 것들에서 제 나름대로 하나의 그 사건이 있었고, 많은 사건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자아와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대학을 오면서부터였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살질 않아서 과연 이 우리 가족이 붙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학업의 중단에 고민도 있었죠. 그래서 제가 제 고향을 떠나서 타 대학으로 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. 뭐였냐면 장학금을 준다였던 겁니다. 왜냐면은 제가 고향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 더 좋죠.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장학금을 또 하필 못 받았어요, 거기서. 그래서 타 지역이었지만, 연고도 없는 지역이었지만, 내가 그 학교를 가게 됨으로써 이제 또 장학금을 위해서 갔지만, 생긴 것은 제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독립의 기회, 자아 성찰이었습니다. 거기서 또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역시 살았는데, 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개인주의가 심했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에 목표를 두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제 주위에 있는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의 어떤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시점까지가 제 나름대로 한 번의 더 터닝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하나의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살다 보면 어떤 뭐 첫 번째의 터닝 포인트, 두 번째 터닝 포인트, 세 번째 터닝 포인트, 이런 거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결국 성장해 가는데, 거기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, 그리고 부모가 그거를 이제 뭐 완벽하게 유도해내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가, 이런 것들이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하겠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일 건데,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혼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겪어왔던 것들, 이런 것들을 나름 이제 정립을 했고, 그런 것들에서 어떤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어, 고민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뭐 잠깐 여담이지만 이제 30대가 됐습니다. 이제 30대가 돼서 다른 생각이 생긴 게, 이제 그 30대에는 제가 변호사를 좀 하려고 해요. 그 이유는 어, 많이 활동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, 또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나름 공부를 예전 때 좀 잘했고, 그리고 어떤 이런 진정성,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내가 법을 알면 조금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조금씩 정리하고, 그리고 이제 로우스쿨에 입학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초등반 커뮤니티 매니저 하시는 분이랑 이제 어떤 이런 제의를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,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
어쨌든 이러한 사람이 이제 조그만 코너를 맡아서 꾸준히 활동을 할 건데요. 잘 기대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책에 나온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, 어, 그런 책에서 읽는 것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인간이 말하는 목소리로 전달해 주는 게 조금은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, 어, 책에 나온 얘기일 수도 있지만, 제가 고민하고 그리고 겪어왔던 것들을 어떤 여러분들 부모가 생각하는 고민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석해서 그리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정식으로 코너가 발족되면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